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없고 좀 불신이 컸을 때 그때도 걱정하지 말고 우량주를 매수하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파월의 뭐 의장 발언이라던가 잭슨홀 미팅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나왔죠? 네, 그럼 오늘부터는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최현덕 매니저의 컨닝 페이퍼 보겠습니다. 예측을 해보자면 잭슨홀 끝났다라는 키워드로 먼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정리를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변동이었던 건데 작년에 요거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안 좋은 기억에서 좀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건데요. 자, 끝났는데 별게 없었죠. 이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 나왔다 하더라도 별다를 거 없는 매파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 큰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다 보니까는 이제 좀 안도의 좀 한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도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이 뭐라 하건 간에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까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9월달 FOMC는 동결, 10월 쉬고 나서 11월 1일날 이제 FOMC가 있을 텐데 여기서 뭐 동결될지 안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을 또 하냐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 그걸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올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시장 안 되겠고요. 오늘 그리고 나서 중국이 5% 급등 출발했죠. 오전장을 2%대 마감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미국의 채권 금리와 또 연관이 컸던 거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 끝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중국도 급등 출발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연관돼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하나씩 풀어가면서 해결된다면은 우리 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시장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다 올라서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번 주는 그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에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또 9월 달에 큰 장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8월 달은 이번 주 마무리 되는데 휴가철이었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었다면은 9월부터는 본격적인 또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없어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9월 달에 또 큰 수익 가져가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어떤 종목으로 좀 접근해야 될까 그 두 가지 종목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월요일에 수익을 가져다줄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전에 리뷰해 보자면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모토는 그거였어요. 테마주가 요동치지만 테마주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 특히 성장주 안에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라던가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SBB테크를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살 게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주부터 로봇 정책도 시작이 되고요. 맞아요. 또 다음 주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또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올라간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SBB테크 그러니까 뭐 조정이 나올 때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항상 양봉에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조정심에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또 바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 빠질 때요. 싼 것을 주워 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차트만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무서워서 못 담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쌓일 때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되게 싼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BT에크도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목표가 제가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렸는데 5만 원까지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좀 편하게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또 전고점 돌파 매물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중국 단체 관광객 입장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게 호텔 신라만 한 게 없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바로 증가할 수 있는 거. 최근에 뭐 밥솥 싸간다고 하면서 그런 관리적인 몇 개 올라옵니다만 다 어디서 사갑니까? 면세점에 사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호텔 신라도 아직 급등 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엠로 같은 경우도 바로 지난주에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 삼성이 HB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성, SDS, 그다음 미국의 오나인 솔루션즈, 엠노까지 이 세 개의 회사가 합해서 이제 그 내년부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엠노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에서 딱 만들어져 올라가고 있죠. 엠노 같은 경우 제 목표가를 95,000원 말씀드렸던 건데요. 충분히 또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싸게 살 게 많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말씀을 드릴지 두 개 종목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엠로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장 안에서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했을까요? 종목별로 선정을 해볼게요. 첫 네. 번째 키워드는 중국 반일 감정, 한국이 수혜를 본다. 근데 이거는 네. 테마주 아니에요? 테마주인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있었던 테마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많이 못 갔죠. 네. 근데 지금 이 반일 감정 같은 경우는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국의 반일 감정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도 어떤 뭐 수산물 금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 일본이 또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종목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테마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슈 자체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오염수 방류를 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행 취소하고 일본 음식 안 먹겠다. 그래서 지금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살짝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86이라는 게 중국 국제번호 앞자리인데요. 뭐 일본에 전화가 많이 올라가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2시간도 채 안 돼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런 결정이 좀 나오면서 지금 그 중국의 반일 감정도 고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단체 여행을 다 취소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본에 놀러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단체 여행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여행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동남아 여행할 때도 좀 가까워서 많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일본을 가려다가 못 간다. 어딜 갈까?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도 단체 여행에 좀 이제 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올 국경절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국경절의 단체 여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혜를 일본이 아닌 올해 일본을 안 가니까는 올해 한국이 고선에 갖고 올 수 있다. 이 전망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여권의 고위급 인사 방중까지 거절한 건데 원래 이제 일본의 이 야마구치 대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공명당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좀 잘 지내왔었고 그 야마구치 대표가 이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 총리의 친서를 전달해서 정상회담까지 가려고 했던 건데 그 방문까지 거절한 겁니다. 그만큼 정부와 정부대, 그다음에 이 중국인들의 어떤 반일 감정까지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고스란히 또 우리 그 중국 관련주 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실제 식품 테마 중에서 그냥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오히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네. 이 단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뉴스가 어느 쪽으로 불통이 튀고 어느 쪽으로 수혜가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이신데요. 오늘의 종목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약주는요? 네. 신성홀딩스를 갖고 오셨는데 신성홀딩스가 이번에 그 관련주로 엮이고 있나요? 자회사가 그 신안에서 1,000일원 판매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달 전에 네.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 이 소금 관련주가 제일 많이 올랐던 건데 바로 신성홀딩스가 신성홀딩스의 자회사가 신성식품이 지금 신안바다 갯벌에서 만든 1,000일원 판매하기 때문에 이 1,000일원 관련 최고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벌써 지난주부터 소금 사재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그 마트에서 유탄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떤 생필품이 또 가장 안전하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가 급증하면서 중국에서 소금 사재기 나오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소금 사재기 나올 때 올랐었는데요. 중국에서 소금 사재기 나온다?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테마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런 이익이 나오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태양초 고추장, 그다음에 우리 마트 가시면 즉석국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매출이 나오는 건데 작년 매출 보게 되면은 2,094억. 영업이익이 86억이니까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대나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개 자회사 신송식품, 신송산업, 그다음에 신송홍콩하고요. 신송글로벌 싱가포르까지 해서 지금 안정적인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현재 지금 이마트, 농협 같은 대형 할인점, 그다음 네이버 쇼핑, 쿠팡 같은 이커머스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도 안정적인데 자회사가 천일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는 소금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뭐 인산가라든가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샘표식품이 급등했잖아요. 과거에 보시면 샘표식품보다도 이런 신성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인산가 이런 게 더 급등했던 거거든요. 아직까지 보면 크게 안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거고요. 급등시 매도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목표가를 단기 목표가입니다.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8,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가격은 8,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는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좀 미치게 될 만한 종목들 관련주를 공략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 보시죠. 대기업들의 로봇 러시라고 하는데 저희 안 그래도 SBB테크를 매수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근데 좀 추가적으로 로봇주를 더 봐도 될까요? 싼 게 정말 너무 많은데 근데 로봇 기업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처음 말씀드린 로봇 기업인데 이따가 그 종목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까지 이제 협동 로봇에 이제 좀 참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출시하는데 다음 달에 이제 IF 2023이라고 해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차세대 협동 로봇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협동 로봇이 뭐냐면 인간과 함께 작업한 로봇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협동 로봇 1등이 두산 로봇인데 두산 로보틱스. 근데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더 좋은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자체 무게 42kg에 14kg까지 들 수 있는 협동 로봇 출시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15kg 들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나는 14kg. 그다음에 팔 길이가 두산 거 같은 경우는 90cm인데요. 지금 하나 거는 1.42m 훨씬 길다고 하죠. 그러니까 작업방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다음 달 내놓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나 로보티스가 분사를 하는 건데 그 분사하기 전에 이 협동 로봇까지 선을 보여서 이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부터 개발해온 최대 신제품이고요. 지금 하나에서 말하는 것은 동급의 최고 성능을 또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죠. 9월달 초에 IFA 2023에서 공개할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협동 로봇 시장이 4년 뒤에 4배가 커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로보틱스가 지금 매출이 100억대인데 2,100억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450억이니까는 32년까지는 하나 로보틱스가 현재 매출의 20배까지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가장 또 수혜주 하나를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로봇주인데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건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이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길래 또 소개를 안 해주셨던 종목일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은요, 두산입니다. 네. 소개는 안 했지만. 소개는 안 했지만 남들은 다 알만한 종목이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두산 하니까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에 상장할 거로 거의 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대형주들한테 수급이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차트 모양도 좋으니까요. 좀 이따 좀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10월 달에 상장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증권 신고 제출해가지고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이 두산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거고 현재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주관사 낙점해가지고요 외국계 CS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꽤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몸값을 2조에서 3조까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특스의 매출이 3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더 나가는 게 맞지만은 레인보우라 비교해도 훨씬 매출도 나오고 특히나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삼성을 등에 업고 있어서 시가총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만은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을 등에 업고 있고 또 이 현재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꽤 성공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전 세계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4위, 현재 40개국에 100개 이상을 판매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60%가 해외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로 두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0월 달에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모멘텀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런 관점에 있어서 두산이 한번 올라온 다음에요. 2차 상승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좀 살짝 높아 보이기도 한데요.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1차 시도하고 2차 상승은 보통 1차 상승의 2배가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99,000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로봇주를 알고 계신 두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99,000원이고요. 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시장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했던 대로 다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집중 매수해야 되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